자, 제가 저 쇼츠 영상을 올리고 왜 중량이 저것밖에 안 되냐, 막 더 깊이 앉아야 된다,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스쿼트 개선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스쿼트를 집중적으로 PT를 좀 받았습니다.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 수업 내용을 영상에 담았고, 이게 촬영용이 아니고 진짜 현실 수업이다 보니까 좀 날것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더 편하게 해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좀 현실 수업이 그대로 담기다 보니까 영상 곳곳에 노하우들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제가 숨기는 거 없이 다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이해하신 만큼 마음껏 노하우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것들이 여러분 운동에 녹이시면 여러분들 운동에 분명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전체적인 수업 흐름을 먼저 드리면, 빈바로 스쿼트를 한번 봐요.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움직임을 본 다음에 지금 런지를 해가지고 해당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나서 다시 스쿼트로 돌아와가지고 계속 중량을 높여서 고중량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 내용을 먼저 봐볼게요. 8, 9. 어깨 힘 빼세요. 어깨 힘 빼고 런지로 전환. 속도 높여서. 둘, 셋. 빨리 움직이게요. 세 개. 왼쪽은 움직이면 잘 나오는데 이상한 건 여기 앞궁. 스쿼트를 해보고 런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런지를 바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제가 런지를 하니까 대둔근 안쪽에 있는 근육인데 왼쪽에서 이상근의 통증이 느껴지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 보조 운동을 들어가게 돼요. 몸 세워주고 몸 힘 빼세요. 오케이. 자, 숨 마시고. 숨 마시니까 내려가죠. 이쪽으로 공기 지우세요. 그래야 여기 힘 받죠. 그래야 좌측 엉덩이 힘 들어갑니다. 이상균의 스트레스를 계속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요? 엉덩이 짜는 힘 있죠. 짜는 힘을 만들어버려요. 제가 왼쪽 엉덩이를 쥐어짜가지고 제가 스스로 엉덩이 통증을 만든다라는 거가 판단이 됐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텝업이라는 동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텝업 준비해주세요. 자, 올라가 볼게요. 둘, 셋. 그냥 올라가시는데 반대쪽. 둘, 셋. 올라가세요. 근데 이게 제가 왼쪽으로 이걸 올라가려고 하는데 왼쪽이 안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왼쪽 하체가 움직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엉덩이도 쥐어짜게 되고 스스로 통증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께서 약간의 보조를 해줘요. 상체의 불안정성을 해소해 주는 거죠. 맞아. 둘, 셋. 여섯. 이런 느낌 하셔야 돼요. 스쿼트 자세에서 포징할 때처럼 짜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갔을 때 안정적으로 리프팅을 하기 위해서 근육들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이 위치에서는 대둔근 써야지 하면서 엉덩이를 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도 엉덩이 써야지가 아니라 그냥 올라가야지, 편안하게 올라가야지. 그러면 이렇게 수월하게 올라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징할 때 선수들이 이렇게 엉덩이 쭉 쥐어 짜잖아요. 움직임을 잘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근육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거가 아니라 특정 근육을 특정 위치에서 어거지로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 다리 같은 경우에 편안하게 움직임을 만들고 근육 활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육을 깨워놓고 다시 한번 결과를 보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기능 좋다라는 거는 덜 쓰고 힘 좀 덜 쓰고 좀 생각 없이 했을 때도 잘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저거를 이제 한 3, 4세트 정도 추가적으로 하고 제대로 이게 회복이 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멈춰볼게요. 네, 그대로 계세요.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체중 이동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으로 이동 한번 해볼게요. 왼쪽으로, 오른쪽. 충분하게 왼쪽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이 된 거를 확인하고 다시 런지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다른 보조 운동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가지고 그게 문제가 진짜 해결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부분이나 기능적으로 퍼포먼스,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들이 제거를 해주는 거죠. 열. 우측은 둔부가 덜 늘어. 전 계속 하체할 때 상체를 다 못 띄우고 하는 건데 이 정도까지 안 뜨는데요?
다시 런지를 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에 엉덩이 근육이 잘 안 늘어나진다. 그러니까 오른쪽 엉덩이 근육이 잘 안 써진다.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게 되고, 또 하나가 상체로 무게를 완벽하게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피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감각이 점점 무뎌질 수도 있어요. 이 감각들은 매 시간 매분 매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데, 저는 제가 충분하게 무게에 저항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체가 무게에 이렇게 짓눌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무게에 짓눌리고 있으니까, 또 저는 엉덩이 근육을 제가 나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엉덩이 근육이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철옹쌤께서 피로 수준이 높아져서 그렇게 된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좋은 감각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런지를 계속합니다. 자, 시작. 스탑. 이거 숨 잘 못 쉬고 있어. 숨 편하게 쉬어야 돼. 더 편하게 쉬어야 돼. 이 정도까지. 오케이, 업. 업. 둘, 셋. 조금만 더 내려. 조금만 더. 여기까지. 숨 쉬어야 돼요. 여기까지 공기. 오케이, 그만. 지금 편하게 호흡해야 된다, 더 편하게 쉬어야 된다, 여기까지 해야 된다, 숨을 못 쉬고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상체가 이렇게 눌리게 되면 호흡이 깊숙이까지 안 들어가게 돼요. 또 내가 호흡을 편하게 못해도 상체의 코어 활성도가 충분하게 올라오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호흡을 편하게 해야 된다, 압력에 저항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왼쪽은 확실히 엉덩이 쓰이는 게 느껴져요. 왼쪽이 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이 좀 덜 쓰이는 것도 있고. 근데 전 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운동 잘 되는 날이랑 또 좀 이상했던 날이랑 비교해보면, 와, 내가 엄청 근육을 짜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감각의 변화, 역차이감이 좀 커요. 좋아져 봐야. 그치. 네. 좋아져 봐야. 그쵸. 내가 예전에 진짜 구렸구나. 종합적으로 왼쪽이 엉덩이 근육을 짜는 거가 있고, 오른쪽은 조금 덜 쓰인다. 저는 막 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역체감을 하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내가 엉덩이에 짜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 몸 상태가 안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각이 좋아지게 되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거 런지를 다 마치고 나서는 진짜 좋은 감각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엉덩이를 이렇게 꽉 잡고 있었구나. 진짜 엉덩이가 엄청 가벼워져요. 피로도가 높을 때 반응들을 스스로 정의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다 완벽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이 잘 안 된다면 그건 신경계의 피로 문제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휴식에 대한 중요성은 대부분 선수들이나 트레이너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언제 쉬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그거는 경험을 통해서 단련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부 수용기적인 감각이니까. 네, 한 번 더 가시죠. 오른발부터.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계속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회복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무겁게 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잖아요. 우리가 연차가 쌓이면 엄청 잘하게 되는데, 내가 언제 쉬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휴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휴식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단련시켜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스탑. 여기. 더 밀어내야 돼요. 깔린다. 숨 편하게. 목 힘 빼고. 셋. 자, 스탑. 업. 마지막. 유지. 상지대에 힘 빼면은 걸릴 거예요. 이제 좀 힘 들어가요. 나이스. 오케이. 업. 웅크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긴장도를 빼려고 하다 보니까 몸의 압력이 낮아지고 피드백이 빨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데요? 배꼽 아래부터 네. 엉덩이 한 여기까지 가벼워요. 근데 그러면 제가 상체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쥐어짜고 있어서 목의 피로도가 높아졌나?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스쿼트를 쳤을 때 200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으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위에서 누가 200kg를 뚝 가져가요. 그럼 우리는 하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200kg 가져가도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부하가 몸에 안 실려 있어도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이게 눈에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면 상체가 압력에 충분히 저항하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깔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상지대의 긴장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내려오면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웅크리고 있어 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고중량에선 당연히 우리가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게 맞는데 우리가 가벼운 중량이나 또는 낮은 부하 수준에서는 그만큼 편안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못하고 낮은 중량, 어떻게 보면 40kg 정도밖에 안 되는 중량에서도 힘을 이렇게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고중량을 치면은 몸의 긴장도가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가 돼요. 아, 네. 그럴 때 이제 호흡도 편안하게 한다든지 폼롤러로 등과 배를 풀어준다든지 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긴장도를 좀 줄여줄 수가 있는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런지에서 하는 것처럼 호흡을 좀 편안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 들어가기 전에 압력 수준이 높다거나 또는 우리가 과긴장 하기 좋은 곳들이니까 등이나 배를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탑. 오, 반응 좋다. 지금 저도 좋아요. 네, 반응 좋아요. 둘, 셋. 꺼. 스탑. 숨 편하게 쉬세요. 오, 좋아요. 다 활성화된 것 같은데요? 자, 양다리 좌우로 벌려서 오, 바로 스쿼트. 시작. 맛있다. 잘 늘어나시는데요, 엉덩이. 맛있다. 셋. 넷. 그래서 마지막쯤 오니까 충분하게 활성도가 올라오고 반응이 잘 나온다는 거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스쿼트로 들어가요. 근데 진짜 저렇게 둔근의 활성도를 다 높여놓고 몸통의 압력까지 다 낮춰놓은 상태로 하니까 40kg로 스쿼트를 하는데도 허벅지가 엄청 잘 먹고 움직임이 훨씬 뭐라 해야 될까 편안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앞에 허벅지가 엄청 잘 먹어요. 잘 먹어요. 둔부 좀 어떻습니까? 아, 엄청 가벼운 느낌. 엄청 가벼운 느낌.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지금 좀 이 감각으로 스쿼트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힘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작은 엄청 편하고 네. 허벅지가 엄청 잘 들어와요. 네. 엄청 깊이 앉았을 때도 네. 사두에 힘 빠지는 게 안 느껴져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전에는 배하고 엉덩이에 되게 압력이 높고 막 이렇게 쥐어짜고 또는 어디는 못 쓰고 이런 상황에서 스쿼트를 하다가 이제 배도 가벼워지고 상체도 가벼워지고 엉덩이도 엄청나게 잘 쓰이는 상황에서 스쿼트를 해버리니까 제가 별로 안 좋은 차를 타다가 갑자기 엄청 좋은 차를 타는 것처럼 여러분들 별로 안 좋은 차를 타다가 갑자기 슈퍼카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가 약간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몸 상태가 갑자기 확 올라오니까 어떻게 스쿼트를 해야 되는지가 약간 조금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뭔가 이렇게 푹 꺼지는 느낌이 없을 겁니다. 네. 내려가다가 안 멈춰주면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특정 위치에서 멈추려고 할 거예요. 아, 이 멈추려고 할 때 둔부가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긴장도가 높으면은 근육을 짜버려. 저 지금 벌써 긴장하고 있어요. 멈출 생각하니까. 멈추는 거 그 둔부 더 쓰게 하려고 트레이닝하는 거. 아, 자, 멈추라고 하면 멈춰주셔야 돼요. 자, 시작. 멈추세요. 이때 브레이킹 쓰는 거지. 그렇지. 오, 자, 아, 꼭 멈추세요. 업. 그리고 멈추고 바로 일어나시면 돼요. 자, 시작. 멈추세요. 업. 나이스. 다시. 이제 손뼉 칩니다, 저. 오, 둘, 셋. 하나 더. 오케이, 그만. 우리가 둔부를 쓰기 때문에 정교해지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하려고 하니까 둔부가 쓰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내려갔다가 그냥 올라오는데 내려가다가 이제 특정 위치에서 딱 멈추는 방식으로 스쿼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둔근의 활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 더 잘 쓰려고 하는 거죠. 딱 멈춰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엉덩이가 엄청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딱 멈추는 걸 안 했을 때는 그냥 갔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허벅지만 엄청나게 많이 쓰였는데 제가 의지적으로 이 구간에서 멈춰야겠다 생각해서 딱 멈췄다가 올라오니까 엉덩이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하체 전체 근육을 이용해가지고 스쿼트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올라올 저번에는 그 통증이랑 불편한 거 잡느라 시간 좀 많이 썼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퍼포먼스 영역에서 문제
감는 거니까 좀 더 높은 영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는 무릎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왼쪽으로 특히 이렇게 상체가 무너지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전 수업에서는 그런 통증이나 기능적인 문제들을 잡는데 수업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퍼포먼스, 그러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우리 몸의 근육들이 더 많이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더 많은 근육을 써서 더 많은 무게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퍼포먼스의 영역이다. 지금 그런 트레이닝을 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엉덩이 쓸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엉덩이가 들어오는 느낌이 아예 달라요. 네. 됐어. 적응했다. 그냥 해보세요, 이제. 됐어. 잠깐. 네, 왜요? 외측 관근. 네. 외측 관근이 쉬나요? 지날 것 같은 느낌. 갑자기 안 쓰이던 엉덩이를 엄청 잘 써버리니까 안 쓰이던 허벅지 근육이 사용돼가지고 잠깐 지간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누가 질문을 외측 관근을 타겟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많이 궁금한데 네. 좀 좁은 스탠스에서 하면 좀 더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외측관근이라는 친구들은요, 외측과 내측은 회전을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근육들이에요. 네. 그럼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직근 친구랑 햄스트링 친구들이 좀 더 우세하게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무릎에 발생되는 외반력과 내반력들을 통제하면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왜 여러분들 뭐 레그 프레스나 스쿼트 할 때 뭐 무릎 안쪽으로 너무 모이게 하면 안 된다 막 그런 말씀 듣잖아요.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무릎이 너무 벌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무릎이라는 게 구부렸다 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도 모이려고 하고 바깥쪽으로도 벌어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거나 바깥쪽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니까 너무 모이거나 너무 벌어지지 않게 해주는 친구가 내측 관근, 외측 관근. 그러니까 바깥쪽 허벅지 근육, 안쪽 허벅지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좁게 잡았을 때 외측관근 활성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기저면이 좁기 때문에 기저면이 네. 좁아서 그만큼 회전을 통제해야 될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기저면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면에서 발을 올리고 하게 되면 하는 거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다가 발을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하고 이게 발이 디디고 있는 면적이 더 넓잖아요. 이것보다. 이게 발이 디디고 있는 면적이 더 넓고 이건 발이 디디고 있는 면적이 좀 좁겠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기저면이 좁다, 이거는 기저면이 넓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넓은 면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좁은 면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게 훨씬 더 균형 잡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균형 잡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의 움직임을 통제를 더 잘해줘야 되고, 그래서 외측 관근의 활성도가 더 높아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외측 관근을 잘하기 위해서는 조절이 많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 좋다. 기저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훈련하는 것도 기저면이 좋죠. 불안정. 그래서 기저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훈련해 준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좁은 걸로 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같은 거 하게 되면 한 발로만 딛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저면이 극단적으로 좁아지죠. 그래서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하게 되면 허벅지 바깥쪽이 엄청나게 잘 사용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같은 거 열심히 하시면 바깥쪽 허벅지가 잘 발달해서 이렇게 항아리 다리, 넓은 허벅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머신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효과가 탁월하진 않을 수 있겠네요. 머신으로 하는 이해했습니다. 환경 자체가 좀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건 딱 정확히 그 반대죠. 우리가 하체 운동을 너무 머신으로만 한다 그러면 외측 관근, 그러니까 바깥쪽 허벅지 발달이 조금 어려워서 자칫 잘못하면 너무 세다리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가세요. 몸의 긴장도를 빼야지 브레이킹을 잘하고요. 근육의 피드백이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근육의 피드백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근육에서 내가 훨씬 더 많은 감각을 느끼고 처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육이 쓰이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육의 피드백이 안 좋아진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내가 근육에서 어떻게 힘을 쓰고 있는지 뭐 그런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근육한테 명령을 제대로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고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20. 20. 네. 좋아요. 할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차분하게 하려고 하세요. 일어나서 그냥 오케이. 그대로 계세요. 그냥 그대로 계세요.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숨 쉬려고 하세요.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지고 그냥 걸어갈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호흡 아. 편해질 거예요. 그쵸? 그 네.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행할 거예요? 제가 이제 딱 중량을 높이니까 벌써부터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긴장하지 말라고, 겁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도 계속 편하게 하라고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아, 내가 지금 막 스쿼트 할 거야, 스쿼트 할 거야, 이런 긴장된 상태가 아니라 근육의 활성도도 높고 그런 편안한 상태에서 그걸 유지하면서 스쿼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시작. 업. 둘. 우와! 넷. 다섯. 여섯. 브레이킹 좋았다. 그렇지. 우측도 잘 쓰이고 있습니다. 여덟. 두 개 더, 두 개 더. 가자, 가자. 오케이. 아, 이게. 네. 전 지금 고중량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 힘 빼고 에너지를 아껴야 돼. 반응 너무 좋았습니다. 네. 브레이킹 너무 잘했어. 저는 이제 이것보다 더 고중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내려놓은 거고 120kg인데도 진짜 하체 근육만 써가지고 든 느낌. 진짜 바디빌딩식 스쿼트를 했다. 진짜 엉덩이도 다 쓰고 햄스트링도 다 쓰이고 막 앞에 허벅지까지 다 쓰이고 진짜 저 감각이 좋더라고요. 간단하죠. 여기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갑자기 여기서 내외전 잡으세요, 외외전 잡으세요 하면 못해요. 다쳐요, 그 사람. 그럼 우리가 뭐에 더 집중을 해야 되냐? 일어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일어나는데 방해되지 않는 요소들만 제거해주면 돼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쿼트를 하는데 무릎이 너무 안쪽으로 모여. 그럼 뭐라고 해요? 무릎 안쪽으로 모이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한다거나 무릎이 너무 벌어져. 그럼 무릎 너무 바깥쪽으로 벌리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간 다친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릎이 안쪽으로 모일 것 같으면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엉덩이가 잘 안 쓰이는 상황이에요. 그럼 엉덩이 더 잘 쓰세요. 이 말 하는 거가 아니라 미리 엉덩이를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내가 스쿼트를 들어갔을 때는 일어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말로 들으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내가 스쿼트가 조금 왜 안 되지라고 했을 때 또 내가 왜 무릎이 모이지라고 했을 때 뭐 때문에 무릎이 모이는지 또는 뭐 때문에 엉덩이가 안 쓰이는지 이런 상황들을 딱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움직임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거가 쉽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게 제가 일어나는데 방해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제 긴장도를 떨어뜨려 주는 거에 선생님은 되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10kg만 더 넣을게요. 옛날에 무겁게 했는데 네, 그거 하니까 몸 좀 쓰네요. 지금 네, 가벼워요. 네, 몸이 좀 서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아무리 고중량으로 스쿼트를 한다 하더라도 몸으로 이 중량을 잘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몸이 되게 가벼워져요. 그래서 몸이 훨씬 더 잘 일어나지게 됩니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냥 이거 어디로 옮겨요? 된 거 같은데요? 가시죠. 네. 그렇지. 브레이킹. 팡! 나이스! 굿만. 와,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불편해요. 네. 너무 좋습니다. 140kg로 스쿼트를 하는데도 5개 정도 할 수 있는 중량이었잖아요. 근데 막 고중량이어가지고 막 어거지로 하는 거가 아니라 진짜 하체 전반적인 근육을 사용해가지고 그 리프팅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불편한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 그 스쿼트 했을 때 감각이 좋더라고요. 스쿼트가 너무 재밌어요. 괜찮아요? 잘 세팅하고. 옛날처럼 막 쥐어짜가지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막 뭐가 이렇게 하는 거면 사실 그냥 할 수 있어요. 발살바가 장점이면서도 단점인 게 이건 좀 주관이에요. 이건 근거는 없습니다. 복강에 공기를 꽉 채워서 내압의 수준을 높여놓는 건데 압력이 너무 높은 상황이면은 오히려 근육의 피드백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기를 너무 과도하게 넣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공기 넣어준 거, 그때 반응하는 근육의 힘, 그 근육의 힘과 우리가 다리에서 만들어내는 힘, 이게 일치가 되면은 발살바도 되게 편해요. 근데 문제는 40, 50kg 할 때도 발살바를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쌤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발살바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마셔가지고 복압을 엄청 세게 잡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압이 너무 높게 되면 근육의 피드백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근육의 피드백이 근육이 어떻게 힘을 쓰고 있고 어떻게 움직임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건데, 복압이 너무 꽉 잡게 되면 이 근육의 피드백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움직임을 잘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배는 엄청 과하게 잡히는데 다리의 힘은 과하게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원RM 증량 팁, 꿀팁. 오.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면 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이거가 딱 그 원RM 하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네. 자기 뭣도 아닌데 그냥 안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 하다가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갑자기 딱 해보는 거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해도 될까 말까인 상황인데 억지로 그 프로그램 맞추다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고중량 훈련 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고중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에 따라가 버리는 건 안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고중량, 스트렝스 프로그램 같은 걸 돌리잖아요. 그런 거를 좋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내 컨디션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컨디션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 또 내가 피로도 수준도 너무 높아. 근데 내가 오늘 이 프로그램, 이 운동, 이 루틴 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했다가는 오히려 문제만 잔뜩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운동 루틴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피로도나 컨디션을 고려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엉덩이 너무나. 빵빵해진 거 봐, 좀. 엉덩이 3배속 확대해 주십시오. 와. 근데 지금 네. 와, 이게 많이 다른데? 쌤 뒤에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아. 근데 지금 저항 못하고 있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네. 자, 고. 업! 호흡을 너무 크게 볼게요, 호흡을. 네. 업! 내려오세요. 아이. 내려오세요. 아이. 호흡 내려오니까 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호흡 넣으니까 그게 안 돼요. 네. 몸에서 피드백이 하나도 안 돼요. 피드백이 안 돼.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힘을 못 쓰겠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아까 허세 부린 것처럼 옛날에 했던 것처럼 호흡을 꽉 잡고 온몸에 힘을 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예 안 돼버리더라고요. 좋은 감각, 제가 방금 전에 140kg 했을 때 뭐 5개 정도밖에 안 되는 중량인데 진짜 편안하면서 막 하체 전반적인 근육을 다 썼다라고 했잖아요. 와, 그렇게 운동한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진짜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예전에는 내가 진짜 운동을 구리게 했구나 그거를 바로 느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감각으로 다시 리프팅에 도전하고 싶어가지고 160으로 한 번 더 하기로 합니다. 한 번 더 해봐야겠는데, 이거? 내가 예전에 왜 그렇게 했지? 안 걸리죠, 잘. 네, 그냥 힘이 써지는 느낌도 없고, 네. 감각도 엄청 구리고, 네. 예전에 몰랐어요, 이게 구린지. 네. 근데 지금은 그게 구린지 너무 명확히 알겠어요. 음. 너무 구려요. 정교하게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호흡도 편안하게 쉬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감속을 했을 때 근육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안정적으로 리프팅 해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 상황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자, 갑시다! 가벼워요. 오, 가벼워. 오케이. 근데 진짜로 네. 지금 감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감 왔다 했잖아요, 쌤. 하나! 둘! 하나만 더. 셋! 오케이, 그만. 감이 딱 왔다니까요. 오케이. 이게 170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진짜 찐막. 5kg씩. 진짜 170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 보조까지 있어서 3개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3개면 사실 되게 고중량이잖아요. 와, 근데 저 고중량을 다루는데도 이 하체 근육이 사용되는 감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를 중량을 더 높여가지고 더 고중량 상황에서도 이 감각으로 스쿼트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60도 사실 좀 많이 무거웠는데 중량을 또 높이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70으로 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네. 구린 감각을 맛봐보니까 네. 좋은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선생님들한테 알려주고 네. 싶은 거는 실패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음. 우리가 너무 좋은 경험만 알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구분할 수도 없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을 중요한 건 잡았습니다. 그거죠.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정의하고 구분하고 지금 상황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운동을 많이 안 해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 자체, 그리고 이 상황이나 반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저도 이제 운동을 가르치고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극과 극이에요. 운동을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잘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량을 너무 소극적으로 올리고, 또 중량을 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적극적으로 올려. 근데 이게 두 개가 어느 정도 뭐랄까, 균형을 이뤄야 돼요.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실패하더라도 일단 중량을 계속 높여 나가면서, 실패를 하면 내가 왜 실패했지? 지금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내 몸과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셔야 되고, 계속 중량에 대한 도전만 하시는 분들도 좀 좋은 감각으로 운동하시는 걸 익히셔가지고, 이런 느낌, 이런 움직임을 만들었을 때 이런 감각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운동할 수 있구나를 익히시는 거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운동과 내 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야 여러분의 몸의 발전이 있습니다. 하나! 자, 지금 왔습니다. 지금 안 돼요. 좀 더 머무르세요. 좀 더 머무르세요. 됐다! 고! 오케이. 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그만!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가자, 고! 오케이. 와! 근데 저 진짜 다음에 원활한 170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 보니까 알겠어요. 70 할 수 있을까, 다음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 때는 이제 170 리프팅이 실패했는데, 다음에 이제 스쿼트 하면 진짜 170을 엄청나게 좋은 감각, 그냥 근육을 엄청나게 잘 써가지고 리프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시즌 이제 다이어트 들어가기 전까지 한번 200kg 정도를 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6주 남았는데, 6주 정도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떻게든 180, 190 정도까지는 해보려고요. 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련하면. 그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선천적으로 발목 가동성이 자기는 안 나오는 것 같다. 네. 자기 햄스트링이 유독 좀 뻣뻣한 것 같다. 이거 운동 가능한 거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선천적으로 발목 가동성이 안 좋은 사람이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요즘 너무 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막 유튜브에서 계속 누가 발목 가동성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다 자기가 뭐가 안 되면 발목 가동성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햄스트링이 사실 동작이 불편할 정도로 전 짧은 사람이 흔치 않은 것 같은데. 네. 제 회원 중에 네. 체크레인 변형이라고 그 수술 후유증으로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종아리를 피면은 발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요. 근데 그분은 또 잘못돼서 펴져요, 오히려. 근데 그분 나봐 선수예요. 네. 그래요? 네, 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완되면 좋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운동이 안 되는 이유가 햄스트링 때문이다는 말이 안 되죠. 내가 자전거를 못하는 이유는 자전거를 많이 안 탔기 때문에 자전거를 못하는 거예요. 경험이. 수술 후유증 때문에 종아리 아래쪽에 하체 반응이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바 선수를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내가 발목 가동성이 안 좋아서 그래, 또 내가 햄스트링이 짧아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꼭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동작들, 또는 내가 이 부분이 안 돼, 그러면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들 여러분들 조금만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시면은 충분히 개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루에 15분씩 4번, 총 1시간, 2주 동안 하면 무조건 펴져요. 꾸준하게 하는 습관을 길들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15분씩 하루 4번, 네. 2주만 하면 네. 어지간하면 다 된다. 어지간한 건 잘 돼요. 점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액션 해야 돼요. 그래도 네. 안 되면 전문가를 찾는 게 맞죠. 경험 부족이 제일 1순위죠. 진짜 맞아. 경험 부족이 제일 커. 편측성 운동을 통해서 복부랑 같이 협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목적으로 런지를 한 건데요. 어느 날부터 런지 안 해도 편안하게 되네? 그쵸. 그러면 안 해도 되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는 런지가 필요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냥 해봐도 될 것 같은데? 혼자서 생각해보면서 실험해보고 거기에 대한 결론도 도출해보고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본인 몸에 계속 시도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런지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아까랑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몸에 어떤 거에 대해서 계속 시도를 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연습을 해보고 스스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 높아진 이해도를 바탕으로 더 수준 높은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겠죠. 라이너. 네. 삼각근이 좀 더 발현이 돼야 돼요. 근데 얘를 단축시키는 힘이 너무 우세해요. 대원근을 짜는 힘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라인업을 했을 때 가슴과 광배도 같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 느낌. 자, 이제 하체 운동을 다 마무리하고 포징을 조금 선생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거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포징 진짜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치. 그 상태에서 숙여주고. 굿. 잠깐, 유지. 살짝만 올리자. 목 힘 빼고. 여기서 구부리기, 저항하기, 가볍게 여기서도 힘 뺐다가, 네, 그쵸. 다시 돌아오고, 둘, 셋, 팡. 오케이, 그만. 훨씬 나아요, 이게. 아니 훨씬 힘이 잘 들어가요. 저 예전에는 진짜 몸에 대한 표현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근데 몸의 기능도 개선이 되고 그 개선된 기능을 바탕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가니까 몸의 표현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쵸. 어깨가 얹어져야죠. 얹어진 상태에서 등이 더. 오케이. 여기서 가슴 힘 받고. 상완골이 제자리에서 회전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요. 근데 너무 많은 힘을 주고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광배섬유 활성화 부족, 대행근 활성화 부족. 편해요. 둘, 셋. 별로 힘 안 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그 닭가슴살 메이키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운동 하체 PT 영상이었고, 전날 보시면 알겠지만 운동량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스쿼트 뭐 80으로 조금 해보고, 120 한 세트, 그리고 140, 160 한 번 실패, 한 번, 그리고 170은 뭐 보조받아서 하고, 그러니까 스쿼트 한 6세트 정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다음날에 진짜 오랜만에 하체 전체적으로 막 되게 뻑적지근한 느낌이 들고, 전날이 수요일인데 제가 토요일날 이제 스쿼트 연습하는데도 그때도 미세하게 근육통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게 확실히 운동의 양도 중요하지만 진짜 운동의 퀄리티가 진짜 중요하다. 한 6세트 스쿼트 가지고도 이렇게 하체에 데미지를 잘 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배웠었던 하체 수업이었고, 저는 이거 하나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긴장도를 항상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운동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네. 근데 제 경험상 진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웨이트 다루는 그 정도 부하 수준에서 긴장도를 낮추고 운동하려면 생각보다 몸의 기능이 높아야 된다. 네. 좋은 걸 맛봐보니까 알겠어요. 이거를 모르면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생각하겠지만 경험 안 해보시면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감사하게도 제가 스쿼트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스쿼트를 또 집중적으로 수업을 받게 되면서 하체 운동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백 스쿼트를 그동안 피하고 있었거든요. 맨날 프론트 스쿼트하고 머신을 좀 많이 이용하고 아니면 뭐 런지나 이런 것들을 했었었는데, 백 스쿼트를 연습을 하고 집중적으로 수업을 받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백 스쿼트가 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맛이 있어요. 그게 진짜 재밌고 그래서 요즘은 진짜 스쿼트 엄청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원활에 멋지게 갱신해가지고 쇼츠로 다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선생님이 해줬던 말들이나 수업 내용들을 여러분 운동에 잘 녹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운동하는데 많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마워요. 저희가 언제 처음 봤죠, 쌤? 저요? 23년. 23년도. 23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운동 배우고 있고, 제가 진짜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쌤들 중에서는 네. 다른 쌤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제가 쌤 광명에 있을 때도 그 사과 코치님이랑 계셨을 때도 막 왕복 한 3, 4시간? 막 이렇게 걸리는데도 막 한밤에도 가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부천에 계시는데 지금 저한테 맞춰준 수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다 맞진 않아요. 그치만
그거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움직임, 그리고 안 좋은 움직임이나 이런 거다. 그런 것들을 보기에 되게 좋고, 저는 이제 윤철홍 트레이너라고 하고요. 지금 선수랑 트레이너 선생님들 교육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도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위치는 부천 신중동. 근데 이제 진짜 하체 좋아지려면 남았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